좋아요. 어깨 조금 더 내리시고. 이게. 좋아요. 두 번 더. 두 개 더.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장 다음으로 노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젊은이들과 어깨를 견주어도 손색 없는 몸을 가진 86의 서영갑 어르신. 그에게 근력 운동은 노화의 시계를 늦춘 1등 공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령 바디빌더로 꾸준히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어르신. 그가 운동을 시작한 건 몸에 노화가 감지되면서부터였습니다. 예, 이 아령은 가보 1호입니다. 40년 역사를 가진 가보 1호입니다. 그 당시에 교직에 현직에 있을 때 하도 경무에 시달려 가지고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허리, 무릎. 그래서 이 아령을 하나 한 상을 구해서 흔들고 들었다가 놓았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이렇게 했더니 허리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애용하고 있는 가보 1호 아령입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은 서영갑 어르신은 아령 하나로 시작해 운동에 재미를 붙였다는데요. 처음 바디빌더 대회에 나간 게 교장 정년을 1년 앞둔 64살.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니. 그에게 근육은 노년에 받은 뜻밖의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엉짱 벅장이 살 길이다. 엉덩이 짝, 허벅지, 벅장, 허벅지 짱. 그것이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량이 많아야 당뇨가 있는 사람도 더 좋아지고 혈액순환, 심혈관 질환 예방, 모든 만병의 통째는 근육이다. 천천히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옳지. 그 약간 착 멈추면 좋지. 자, 내리고. 근육 신봉자인 그는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아내도 꾸준한 운동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2005년도에 뇌경색 거의 됐을 때 팔다리 못 쓰고 그것도 못 했잖아. 화장실도 못 갔잖아. 태어나자마자 바로 근육 운동 내가 시겠지. 그 덕에 처음에 확실히 했지만 그거 했기 때문에 근육이 이 못 쓰던 근육, 이 못 쓰는 근육이 처음 살아나서 오늘처럼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지요. 네, 감사하지요. 과연 그의 말대로 근육이 86 노인의 노화를 막고 면역 상태도 잘 유지하게끔 도왔는지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서영갑 어르신은 근육 부자. 30대에 비해 80대는 근육량이 40% 정도 준다는데 어르신은 평균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하고 계시나요? 예, 현역 선수를 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좀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게 됩니까? 저는 주로 유산소 운동, 걷기. 아, 걷기 하는데 며칠 하면 무조건 걷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모르줌에 차고 걷기. 예. 저희 경우는 하루 3끼 밥, 아, 3공기씩. 예. 제철 과일, 제철 야채, 아, 그다음에 견과류 네. 전부입니다. 처음에 이제 서영경님을 뵐 때는 아, 근력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그럴 거로 오해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유산소 운동을 같이 꾸준히 하셔서 그런지 전체적인 밸런스나 활력이나 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서영갑 어르신은 백혈구 수치도 정상 범위에서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균형 건강. 전체적인 건강 관리와 꾸준한 운동 덕분에 서영갑 어르신은 누구보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서 근육은 중요합니다. 근육 부족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사망 위험도가 23.9배로 높다고 나왔는데요. 근육을 잃게 되면 모든 기저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갈 거고요. 그 자체만으로서도 여러 질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을 만들고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600여 개의 근육. 이를 지키기 위해 어르신들은 운동과 단백질 섭취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면역세포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자기가 반응을 해야 될 때 반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노화에 빠진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반응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잘 반응을 못하고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쓸데없이 반응을 해서 그 조절 기전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노화세포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된 면역세포의 대표적인 오작동이 바로 과도한 만성염증 반응. 몸 곳곳에서 발현된 염증은 노인에게 많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등을 야기시킵니다. 염증이 영어로 인플라메이션이거든요. 노화가 영어로 에이징이죠. 그래서 인플라메이징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인플라메이징이라는 게 상징하는 용어는 좀 장난스러운 학술 용어인데 나이가 들면서 염증 반응이 과잉으로 나타나는 거, 이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백신의 효과 이런 것들은 적응 면역, 후천 면역입니다. 이쪽은 약화가 되고요. 특히나 물론 우리 몸에 필요한 면역 반응이 일반이긴 하지만 염증을 주로 일으키는 것들은 선천 면역, 자연 면역입니다. 이쪽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좀 더 세진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어 면역에 좀 좋은 면으로서 세지는 게 아니고 조금은 좀 안 좋은 질병적인 측면에서 염증 반응이 세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There is one thing that has come up is that there's a lot of chronic inflammation in aging. And people have talked about this for some years is in terms of chronic inflammation influencing the deterioration of cardiovascular function, increased cancer, increased autoimmunity. And I think that's part of why older people are at such risk. 그렇다 보니 노인들에게 유난히 많이 생기는 질환들이 꽤 있는데요. 전체 환자 중에 50대 이상의 장년층 환자가 60%를 차지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바로 윤순복 씨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대상포진입니다. 감기 몸살인 줄 알고 2주를 다녔는데 점점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가다가도 막 드러났었어요. 아파가지고 위에 그 오빠 언니 수도 알아서 다 세 분이 갔대요. 아기 때. 그리고 이제 저죠. 윤순복 씨도 기억에는 없지만 가정력으로 봐서는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수십 년이 지나 발현을 한 건데요. 그 이유가 장년에 많아지는 면역세포의 과도한 염증 반응인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염증 반응이 늘어나는데 그 특징이 굉장히 만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전신성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면역 반응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결국엔 정상세포에 영향을 주고 이것들이 더욱 확대돼서 조직이나 아니면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고령층에게 더 치명적이었는데 특히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그 위험은 더 컸습니다. 고령층일수록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이 생사를 나누느냐, 어떤 환자는 살고 어떤 환자는 돌아가시느냐. 근데 이 돌아가신 분들의 특징은 고령자 60세 이상, 뭐 당뇨나 심혈관 질환, 폐 질환, 뭐 암 환자, 뭐 비만과 같은 이런 면역 저하 상태의 이제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은 일단은 출발선부터가 그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이제 늙은 군인들이 행동이 굼뜨고 이제 제때 대응 못하는 거랑 비유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들은 면역 노화 때문에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을 못한다.